시기심은 파괴적인 충동이며 질투는 애정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에 생기는 감정이기에 시기심과 질투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시기심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도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러나 단순히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넘어서 그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충동을 포함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시기심을 시기가 나는 대상에게 똥을 던지는 것에 비유했죠. 똥은 주로 무의식상에서 원초적인 인간의 파괴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상징합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자신의 공격적인 충동을 상대를 향해 배설함으로써 불안을 완화하려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이기도 하죠. 이런 시기심은 주로 자신이 받은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더 요구하게 되고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면서 이를 상대에게 투사하고 파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이 시기심을 느낄 때 단순히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없애거나 손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심리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상대를 파괴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공격성입니다. 질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자신이 애정하는 대상에 대한 선함과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합니다. 질투는 상대를 파괴하려는 충동보다는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한 사람이 질투를 느낄 때 상대를 훼손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기보다는 상대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친한 친구를 질투한다면 그 친구의 선함과 애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죠. 그 친구가 다른 이에게 애정을 주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친구의 선함을 훼손하려는 시기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질투는 시기심처럼 파괴적이기보다는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죠.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애정 대상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질투하는 한 개인은 상대의 선함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시기심은 애정 대상을 파괴하려는 유아적인 충동이 포함된 반면 질투는 애정 대상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충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시기심은 주로 편집 분열적인 자리의 정신발달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질투는 우울적 자리로 발전한 정신발달 상태에서 나타나죠. 편집 분열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좋음과 나쁨으로 분리하여 인식합니다. 이때의 시기심은 좋은 대상을 향해 느끼는 파괴적인 충동으로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차지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 대상이 자신에게 더 많은 만족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섞여 있는 감정입니다. 이 때문에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그 좋은 대상을 손상시키고 파괴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기심은 편집 분열적인 자리의 정신발달에서 자주 나타나며 상대방의 선함과 좋은 것을 손상시키고 파괴하려는 충동이죠. 이와는 다르게 우울적 자리의 정신세계에서는 대상이 좋음과 나쁨을 모두 가진 통합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우울적인 자리의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상실의 불안과 그 대상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중히 지키려는 욕구를 느낍니다. 우울적 자리에서 나타나는 질투는 상대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적 자리의 인간은 상대방을 잃거나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러한 질투는 상대의 선함을 인식하고 상대를 훼손하기보다는 보존하려는 감정을 포함하죠. 인간사의 많은 문제는 시기심을 뿌리로 생겨납니다. 시기심은 삶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과 기쁨과 즐거움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죠. 질투는 이와는 다르게 힘든 감정이지만 사랑과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편집 분열적 자리의 인간이 시기심을 발휘할 때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과 선함을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가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분열된 시기하는 마음의 측면과 덜 시기하는 측면은 서로 갈등을 겪죠. 시기하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에게 행복이나 평안, 창조성이나 성공과 같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감사와는 반대되는 감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수록 시기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강할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보다는 상대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죠. 감사는 자신이 받은 좋은 것에 대한 수용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상대가 주는 선함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소중히 하려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자신이 받은 좋은 것에 대해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방이 주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기심은 억제되고 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베푸는 선의조차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갖지 못한 선의를, 좋은 의도를 네가 가졌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베푸는 선의나 호의를 자신의 결핍으로 인식합니다. 상대방의 선의를 부정하거나 왜곡해야 하죠. 또한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지식이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를 경쟁 상대로 느끼면서 타인에게 뭔가를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고 무의식 중에 저항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발전과 학습에 장애를 초래하죠.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가 성공하거나 행복한 것을 자신의 실패나 결핍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에게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발달 상태에서 한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과장해서 인식하다 보니 상대의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 가치를 과장해서 인식하기에 남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고 쉽게 자기 이미지나 자존심이 손상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비판을 받으면 강한 분노와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타인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대인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이나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존중해주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평가절하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공격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 분열적 자리가 느끼는 박해불안은 자신이 공격받거나 파괴되는 공포죠. 우울 자리에서 느끼는 우울불안은 사랑하는 사람을 손상시키거나 잃는 것에 대한 공포죠.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인간은 좋음과 나쁨을 이분법적으로 분열하고 좋은 대상은 자신에게 가까이 두고 나쁜 대상은 멀리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관리하려 합니다. 특히 나쁜 대상이 자신을 공격하고 파괴하려 한다는 편집적인 박해불안을 느끼죠. 자신이 가진 공격성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인식합니다. 좀 더 발달이 되어 우울적인 자리로 들어서면 이제 인간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통합된 전체의 대상을 인식합니다. 이때 인간은 우울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공포죠. 이로 인해 사랑하는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상대에게 품었던 적대감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이기에 상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보상적인 충동이 생기죠. 이런 충동은 타인을 돕거나 보살피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건강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의 인간은 공감이 제한적이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울적인 자리로 넘어간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했기에 관계에서의 상호성을 경험합니다. 그 뿌리를 살펴보면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는 자아가 매우 불안정하며 자아와 대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죠. 우울적인 자리에서는
자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면서 자아와 대상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편집 분열적인 자리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쉽게 투사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특징을 보이죠. 우울적인 자리로 넘어서면 자신의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상대를 손상시켰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능이 발달합니다. 편집 분열적인 자리의 인간은 대상, 즉 상대방과의 관계가 분열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편이죠. 이에 더해 애정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면서 상대를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소유하고자 합니다. 우울적인 자리까지 발달된 사람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긍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죠. 애정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소유하려는 마음보다는 상호적인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집 분열적인 자리의 인간과의 애정 관계에서는 애정 표현이 조건적이 됩니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애정을 주거나 애정을 거두는 경향이 뚜렷하죠. 우울적인 자리의 인간의 애정 관계에서는 자신의 욕구 충족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애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이런 편집 분열적 자리의 인간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일관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어렵고 상황에 따라 급격히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울적인 자리의 인간은 자신과 상대방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통합해서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집 분열적 자리의 성향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인식하고 쉽게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크고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쉽게 적대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 경우엔 상대가 쉽게 의심과 불신을 느끼기에 갈등이 생길 경우 상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울적 자리로 발달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더 통합되어 있지만 죄책감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에서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자책하지 않도록 격려가 필요하죠. 괜찮아, 나도 이해해 와 같은 지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애정과 신뢰를 자주 표현해주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하죠. 우울적인 자리의 사람은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서로 성장을 격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죠.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에 도달한 것은 인간의 성숙한 발달 단계에 해당하며 감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전히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편집 분열적 자리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실이나 도전을 겪을 때 다시 박해불안이나 분열적인 사고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더 많은 인생 경험과 내면의 연습을 통해 삶의 변화나 스트레스에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성숙한 발달은 단순히 특정 자리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과 행동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내면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